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주포 얘기했었거든요. 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단지 성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우수한 자주포는 사실 독일제 PZH-2000이죠.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PZH-2000과 우리 K9A2의 성능 차이는 겨우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결코 넘사벽의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강의 세계 유일의 무인형 자주포인 K9A3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목만 보면 국뽕의 느낌이 강하게 풍기지만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미래형 자주포 체계 발전 방향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로는 K9A3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인형 자주포 개발 사업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미래 전장에서 PZH-2000의 성능을 뛰어넘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될 우리 K9A3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9A2의 개발 사업도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 그렇긴 합니다. 이 K9A2의 개발 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금 K9A3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표자로 참가한 육군 미래혁신연구센터의 군 관계자는요, 2023년 만 20세 남성 중에 병역이 가능한 숫자는 25.3만 명이지만 2030년대에는 19만 명으로 그리고 2040년대에는 16.1만 명으로 감소하기에 병력 절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사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서글프죠. 아무튼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수출 경쟁력 유지죠. 우리나라는 1991년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북한 때문에 냉전형 전면전 무기 개발을 이어간 유일한 서방 국가였고요. 덕분에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현재 수출에 성공하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차세대 무기 개발을 본격화했고요. 이들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제 투자를 통해 미래전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협심을 해서 K9A3 자주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미래형 자주포 체계 발전 방향 컨퍼런스에서 공개되었기에 국내가 아닌 세계 최초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K9A1 성능 개량 사업과 K9A2 개발 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요, 이 K9A3 자주포 사업은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K9A1과 K9A2 자주포 사업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살펴봐야 돼요.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K9 자주포의 생산량이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K9 자주포 총 1178대를 양산했고요. 이 중에 육군이 1098대를, 해병대가 8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1년부터 K9 자주포를 운영하면서 파악한 여러 운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보다 운용 성능을 강화하고자 K9A1 자주포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됐죠. 우리 육군이 K9A1 자주포 개량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초기 목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보유한 1178대를 모두 개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력 덕후로 유명한 우리 육군이요, 2022년에 성능 개량 숫자를 658대로 줄여버렸습니다. 이 화력 덕후가 변심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K9A2 자주포가 육군의 목표보다 빨리 등장했기에 K9A2 자주포 520대를 확보하고자 성능 개량 숫자를 줄인 거예요. 이 K9A1 자주포 숫자 658대에 K9A2 숫자 520대를 추가하면요, K9 자주포 전체 생산자인 1178대가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왕 K9 자주포 전체를 K9A2로 개량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요, K9A2가 기존 K9 자주포의 차대만 그대로 활용하고 포탑 자체를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량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는요, 아직 개량 비용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K9A2 개량 비용은 K9 자주포의 초기 양산 비용만큼이나 비싸서 육군은 520대만 개량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K9A1 자주포는 육군 보병사단이 운용 중인 K55A1 자주포를 직접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현실적인 면도 있어요. 육군은요, K9 자주포를 위해서 막대한 수량의 K676과 K677 모듈 장약을 얼마 전까지 생산해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 K676과 K677 모듈 장약의 저장 수명은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규정된 저온 탄약고에 저장하면요, 최소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K9A2 자주포는요, 분당 9발의 빠른 발사 속도를 달성하고자 기본 K9 자주포가 모듈 장약 장전을 장전수 2명에 의존한 것과 비교해서 K9A2는 모듈 장약까지 자동 장전 장치가 장전을 합니다. 이렇게 K9A2와 함께 개발된 신형 모듈 장약은요, 자동 장전 장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그 표면이 아주 단단함은 물론 빠른 사격으로 인해 가열된 약실에서도 폭발하지 않도록 둔감화 기술이 적용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었지만 여러분들, K9A2는요, 조 단위의 세균이 투입된 K676과 K677 모듈 장약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군은 K9A1 자주포를 2040년대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우리 K9A1도요, 현 시점에서 가히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가 넘어가면 점차 육군 보병사단으로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하죠. 그럼 K9A2 자주포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육군은 원래 K9 자주포를 K9A1으로 모두 개량한 이후에 아주 천천히 K9A2 자주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초기에 발표된 사업 계획을 보면요, K9A2는 2019년에 장기 국방과제로 결정이 되었고요. K9A1 개량 사업이 끝나는 2027년 이후에나 본격 개발이 시작돼서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될 예정이었죠. 그런데요, 우리 K9 자주포가 튀르키예에 이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에 성공하고 인도 차기 자주포 경쟁에서 승리하는 등등 그 밝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신속한 선진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됐죠. 특히 국방과학연구소가 행동에 나서서요, 육군의 개발 요구가 없었음에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72억 원을 투입, K9A2 자주포의 핵심 기술인 고반응 화포 자동화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고반응 화포 자동화 개발 사업을 통해 완전 자동형 포탄 및 모듈 장약 잔전 체계가 개발됐고요. 이를 통해 K9 자주포에 필요한 승무원 숫자를요,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일 수 있었음이 증명되었죠. 우리 육군도 개발 성과를 지켜본 이후 우수한 성능에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K9A2 자주포 개발 사업을 보다 앞당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K9A2는 2020년대 후반에나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대응해 K9A2의 보다 신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청, 방위사업청과 육군이 이에 협력해 K9A2 자주포 개발 사업을 2년 정도 앞당기기로 결정했죠. 덕분에 K9A2는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2034년까지 기존 K9 차대에 신형 포탑을 탑재하는 형태로 K9A2를 개량할 계획임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K9A2 사업이 당겨짐에 따라서 폴란드가 K9A2 자주포를 K9PL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에 선정했고요. 미 육군이 지난 10월 14일에 발표한 SPHM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서도요, K9A2가 참가할 수 있게 됐죠. 추가해서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작한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도 K9A2 자주포가 제한되고 있는 등 선제적인 기술 투자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체가 피데리티 2000을 뛰어넘는 것이네요. 네, 이 K9A2 자주포는요, 현존 최강, 그것도 실전에서 검증된 PZH-2000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질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현존 최강 자주포로 태어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시금 이게 국병뽕이 도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K9A2 특집에 이어서 제가 이 PZ-2000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질 예정이란 걸 좀 더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포병이자 PZH-2000 자주포 부대 사령관인 안드렐 코바자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자주포 운용 상황의 일부가 노출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평가는
PZH-2000 자주포가 다른 어떠한 서방 자주포보다 러시아군의 란셋 등 자폭 드론 무인기 공격에 대응한 방어력이 우수하고 포격 시의 포신 수명도 보다 길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폴란드가 제공한 크랩 자주포는요, 공급된 80여 대 중에 이미 28대가 파괴될 정도로 방어력이 취약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기동성 부분, 그러니까 K9 차대를 활용하는 기동성과 신뢰성 부분에서 높게 평가했어요. 그럼 왜 크랩만 유독 취약했을까요? 기본적으로 PZH-2000이나 크랩 모두 러시아의 152mm 포탄의 파편을 방어할 수 있는 강철 장갑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양자의 차이가 추진 장약 종류와 포탄의 저장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영국의 AS-90 자주포 포탑 설계를 채용한 크랩은요, 포탑의 측면과 후방에 포탄을 보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PZH-2000은 차체 바닥에 포탄 장전 장치를, 포탑에 모듈 장약 잔정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PZH-2000이 포탄을 바닥에 배치한 이유는요, 자주포의 상부가 무거워지면 이른바 헤비탑 문제가 발생해서요, 자주포의 동력 계통에 큰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의 공격이 대부분 포탑에 집중되기 때문에 위험한 포탄은 차체 바닥에 보관하고, 포탑에는요, DM-72 혹은 DM-92 둔감형 모듈 장약을 배치함으로써 포탑이 피격당하더라도 대규모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구조적 차이로 인해서요, 러시아 자폭 드론이 크랩 자주포 포탑의 측면에 명중할 경우 대폭발과 함께 차량과 승조원 모두를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PZH-2000은요, 자폭 드론이 포탑 측면에 충돌해도 그냥 구멍이 뚫리고요, 제한된 연소만 발생할 뿐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에 크랩이 포탄 장전 장치에 유압식 장비를 사용한 것과 비교해 PZH-2000은요, 장전 시스템이 모두 전기식으로 구동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압식을 사용하면요, 피격과 동시에 고압의 기름이 새고요, 여기에 불이 붙으면 말 그대로 대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PZH-2000은요, 거의 대부분의 작동 체계를 전기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격을 당해도 유압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듯이 우크라이나군 포병들이 진흙이 묻어있는 군홧발로 자주포에 탑승할 때나 실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흙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흙먼지로 인해 자주포 바닥에 있는 탄약 자동장전 시스템에 이물질이 껴서 자주 고장이 발생했죠. 원인을 파악한 이후 우크라이나 포병은요, 나름 조심하고 있지만 사실 전시 상황에서 일일이 군화를 털고 탑승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워서요, PZH-2000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추가에 PZH-2000을 사용해 여름철에 급속 사격을 실시하면요, 실내가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버스용 에어컨을 PZH-2000에 장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 K9A2는 어떤가요? 우리 K9A2 자주포는 PZH-2000보다 빠른 실용 사격 속도를 확보하고자 대형 포탑에 포탄과 둔감형 모듈 장약을 배치했죠. 그래서 모듈 장약 부분이 공격을 받아도 제한된 연소만 발생할 뿐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탄의 경우 향후 둔감형 포탄이 개발될 계획이지만 워낙 기존에 생산된 수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탄 부분의 피격에 대응해서 포탑 내부 3군데 고성능 고압 소화액 방출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요, 피탄과 동시에 이를 감지해 고압의 소화액을 방출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죠. 또한 K9A2 자주포는요, 포탑 구동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모든 구동 체계가 전기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유압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PZH-2000과 동급입니다. 그런데요, K9A2는요, PZH-2000보다 실용 발사 속도, 그러니까 홍보용 발사 속도가 아닌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는 4호 장약을 사용해 분당 9발의 발사 속도를 달성하고자 모든 포탄과 모듈 장약이 포탑에 있습니다. 이는 PZH-2000에서 보고된 문제점,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포탄 잔전 장치가 흙먼지에 오염되는 문제점이 없음을 의미하고요. 또한 K9 자주포의 실내가 44도까지 상승하는 문제에 대응, K9A2는 고성능 에어컨을 처음부터 장착할 계획입니다. 절대 국뽕이 아니에요.
진짜로 알아볼 것은 K9A3인데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K9A2 체계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올해 2024년에 육군은 K9 유무인 자주포 블록 2 사업,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K9A3로 알려진 자주포 사업에 대한 소요를 재개함과 동시에 무려 889대의 수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향후 합동참모본부에서 육군이 제출한 889대의 소량을 검토한 이후 사업을 진행할지 그만둘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관계자들은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화력 덕후 국가에서 이미 K9A1과 K9A2 자주포가 1178대 확보 사업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로 889대의 자주포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K9A2까지는 개량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이거 개량 사업인데 이 K9A3 자주포 사업은요, 기동 차대까지 완전히 새롭게 양산하는 완전한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K9A3 자주포지요. 사실상 기존 K9과 완전히 다른 신형 자주포가 추가 생산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K9A3가 왜 889대나 필요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보아 개발하신 안헌식 박사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삼보아 얘기하기 전에요. 박사님 장인 어르신도 좀 사연이 있다고 좀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 장인어른은 이제 독립운동가셨어요. 아, 독립운동하셨어요? 항일 독립유공자인데, 네. 고등학교 1학년 장인어른이 8명이 이제 하구 동인회를 조직을 해서, 네. 조선 총독을 간부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아, 네네. 그걸 마지막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답습하다가 네. 한 명이 체포가 돼요. 아하. 한 명은 체포됨으로 인해서 일행 전부 다가 좀 잡혀가지고, 네. 헌병대에서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받았어요. 예. 그 고문받았던 그 부유증으로 인해서 평생을 불구로 불편하게 저런. 살아가다 보니까 아버님 가르침이나 자기는 살아오신 삶이나 이게 맥락이 같아요. 네. 그래서 50세 전후에 거의 암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네. 갱년기 장애가 네.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이것도 큰 차원에서 애국이라고 네.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의한 면역력 저하에 따른 각종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삼보아라는 제품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삼보아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이 투입을 못하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비싸서 못하는 거죠. 진세로사이드 RG3나 RA2의 순도 98% 이상짜리는 1g 포함만큼 네네. 구매하려고 했을 때 네. 약 10만에서 15만 달러를 달라고 견적이 왔다. 10에서 15만 원이 아니라 15달러군요.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억 5천, 2억. 2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워낙 비싸니까 그래요. 이제 그거를 우리 생명과학 기술로 첫 번째 산삼을 이제 배양을 하고. 네. 이제 원가를 낮췄죠. 계량 배양하고. 네. 두 번째 낮췄죠. 네. 세 번째. RG3라고 하는 RA2라고 하는 이 파켓 물질은 네. 다당철학과 진행 과정에서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네. 네. 그 방법을 또 찾은 거예요. 이 RG3의 함량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올리는 기술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삼보아.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어떤 분이라도 여러 종류의 건강식을 드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드셔보였던 어떤 제품보다 네. 이 제품 구매하셔서 한 포를 네. 입속에 딱 넣는 순간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게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드셔보셔야 느낄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네. 지금 한국 유해몽산 사회 소외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네. 이 삼보아 판매 금액의 일부를 또 기부도 하고 있으니까 네. 건강도 회복하시고 네. 또 사회 어려운 사람들의 좋은 일도 네. 함께 이렇게 참가하는 길이 되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함께 좀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박사님 모시고 정말 전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도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 계속 먹으려고요. 진짜요. 네, 여러분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